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보컬 브랜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보컬 제품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그런 예고를 한 적이 있었죠. 유토피아 시리즈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시간은 스칼라 유토피아. 스칼라 유토피아 참 열대 번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에 나온 것만 해도 그렇고 뭐 직간접적으로 보컬 제품 얘기할 때 한 번, 또 무슨 특정 앰프 얘기할 때 한 번, 또 뭐 한 3천만 원대의 스피커들 비교할 때 한 번, 골드문트의 새 앰프 나왔을 때 또 한 번, 그리고 이제 보컬 브랜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유토피아 시리즈 라인업에 이제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유토피아 시리즈 하면 또 스칼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또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하나가 빠지게도 좀 아쉽긴 하지만, 유토피아의 톨보이들 이렇게만 해도 한 딱 4개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 얘기만 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칼라 유토피아는 이제 가격이 원래 가격의 2배가 돼서, 그래서 빨리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품이 가격이 계속 올라요. 이게 잠깐 딴 얘기지만 제품 가격이 시간이 3개월, 6개월 단위로 뛰다가 특정 시점이 지나면 또 어떤 제품들은 세일을 하지만 그거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여하튼 스칼라 유토피아는 저희가 얘기를 시작했었던 시점부터 보면 가격이 2배가 됐어요. 먼저 사신 분들은 이득을 보신 거죠. 스칼라 유토피아는 늘 얘기하지만 유토피아 시리즈의 베스트셀러예요. 그렇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가정에 가장 잘 맞는 사이즈, 포맷, 대부분의 대한민국 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커진 거에 대한 효율을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 굳이 돈을 더 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어딜 놔도 잘 어울리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야, 이렇게 생긴 게 소리까지 잘 나면 얼마나 좋을까? 딱 그렇게 생긴 그런 스피커죠. 얼마 전에 베르반 그룹 회장하고 인터뷰를 한 적 있죠. 세드릭. 이제 오디오는 라이프 스타일 넘어서 패션과 좀 더 반경을 넓혀가는데, 그거의 대표 주자가 될 만한 브랜드가 바로 보컬 그리고 유토피아 라인업의 스칼라가 될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여러 오디오 중에서도 가장 커요. 사람을 딱 대면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나 어떤 교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스피커들은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면서도 그게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소리만 좋은 그런 스피커들이 일단 있고, 디자인이나 인테리어적으로 호불호가 막 엇갈리는 그런 경우는 지금 말한 오디오가 어떤 문화의 범주, 패션의 범주까지 넓혀갈 때 약간 좀 불리한 그런 포맷이 되겠죠. 여하튼 그런 면에서 스칼라 유토피아의 장점은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많은 분들한테 어필을 한다는 점이죠. 유토피아의 톨보이 라인업은 전부 3웨이 구성입니다. 그 중에 가장 베이식이 되는 스칼라 유토피아는 유닛도 딱 3개예요. 베이스 유닛 10.6인치, 이제 통칭 11인치라고 표현하지만, 그 다음에 6.5인치 미드레인지가 위에 있고, 그 사이에 베릴륨, 최신형인 IAL2 버전 베릴륨이 있습니다. 뭐 위에서부터 고역, 중역, 저역 이렇게 순서대로 대역 순서대로 놓지 않고 미드레인지를 위에 얹은 이유는 시청자 쪽을 향해서 이 소위 타임 얼라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전 대역이 똑같은 속도로 도달하게 만든, 그래서 항상 트위터는 귀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귀높이보다 올라온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귀높이 아래에 있는 베이스, 이런 구조가 유토피아 라인업의 전체의 유닛 배열의 컨셉이 그렇게 됩니다. 사실 그 구성이 가는 장점이 중앙에 트위터를 중심으로 유닛을 사실상 무한대로 넓혀갈 수 있어요. 저희 이제 얼마 후에는 그라운드 유토피아도 볼 일이 있겠지만, 그라운드 유토피아는 위로 2개, 아래로 2개, 총 5박스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디자인 포맷을 처음에 딱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토피아 라인업에 대한 설명은 뭐 앞에서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 처음 보는데 무슨 어떤 스피커야?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나 또 잊어버린 분들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감마 스트럭처라는 아주 튼튼한, 두께가 부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cm 두께의 그런 외벽을 가진 튼튼한 인클로저로 3개 박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역별로. 그리고 미드레인지와 베이스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고, 굉장히 가볍고 경량으로 만들어서 빠르게 동작을 하되 중첩시킨 샌드위치 구조로 만들어서 중량과 에너지와 다이나믹을 주게 만든 그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닛들은 뒤쪽 자석과 공진 시스템이
이전의 포컬 시리즈와도 차별화가 되고 비슷한 등급의 타 브랜드 스피커들하고도 차별화시킨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TMD라는 서스펜션,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진동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게 만든 그런 설계인지 TMD 설계라고 하는데, 그 설계를 그대로 이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유닛에다가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타 외부 진동,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진동을 해도 시그널이 들어와서 동작하는 신호 외에는 외부 공지는 전부 소멸시키도록 만든 그런 구조. 자석도 파워 플라워라는 방식으로 뒤쪽을 개방시켜 놨어요. 꽃잎 모양이라, 그래서 플라워라고 부르죠. 6개의 자석을 쭉 둘러서 붙인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 그걸 전체를 NIC 모터 방식이라고 해서 노이즈 레벨과 왜곡률을 낮춘 그런 설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베릴륨, 트위터에 쓰인 베릴륨의 성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금속으로 만든 진동판 소재 중에는 진동에 대한 개조가 가장 정확하고 발열 기능이 뛰어나고, 그런 물성들이 트위터로 쓰이는 아주 잔떨림이 많은 트위터에 쓰기에 가장 이상적인 재질로 유명하죠. 다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등급에 맞는 앰프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이 싸든 비싸든 콘셉트에 안 맞는 앰프를 피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통의 울림을 아주 억제시키지 않았어요. 포컬 스피커를, 특히 유토피아 라이너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대한 풍성하게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딱 TMD 같은 서스펜션으로 잡아주게 만들었지, 처음부터 틀어쥐어서 진동 자체를 지나치게 간섭하진 않습니다. 마음껏 동작을 하되 자체 설계한 TMD 서스펜션이나 감마 스트럭처 같은 튼튼한 인클로저로 공진들을 알아서 소멸시켜주게 만든, 기본적으로 울림은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만든 그런 설계입니다. 뒤쪽 길이도 상당히 깊은 편이고요. 안에서 생긴 모든 에너지와 공기압은 아래쪽으로 다운 파일링을 해서 앞쪽으로 빠지게 만든, 포트를 앞에 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포트 크기도 굉장히 넓고요. 라미네어 포트라고, 이렇게 넓혀보면 앞쪽을 살짝 들어서 그렇게 배출되게 만든, 소위 말하는 터뷸런스가 안 생기게 만든, 그 리플렉싱을 지나치게 억제하지도 않고 또 왜곡이 생기지도 않게 만든다고 하는 큰 면적의 리플렉싱 포트를 아래쪽에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토피아 라인업들은 그 외관도 그렇지만 구석구석을 보면서 좀 감탄하는 건 말단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 터미널도 바닥에 이렇게 몸을 굽혀야 겨우 끼워 넣는다거나 알아서 끼워 넣으세요, 그런 어조가 아니고 아래쪽으로 수직으로 꽂을 수 있게 편리하게, 그리고 레이아웃도 그쪽을 오히려 돌려놔서 남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쁜 레이아웃의 그 스피커 터미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광의 그 실버톤 WPD 단자도 아주 이쁘게 생겼고요. 대역을 조금씩 보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스칼라 유토피아를 또 오랜만에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죠. 저희가 이 시리즈 시작을 해서 유토피아 라인업 전체를 다 소리를 하나씩 들어볼 거예요. 이 시리즈의 특징이라면 들을 때마다 좀 새로운 거예요. 이제 이 소리는 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만 듣고 싶다. 사실 그런 스피커도 있거든요. 유토피아는 들을 때마다 신선하다는 의미는 원래 들었던 익숙한 음악을 들어도 뭔가 좀 쾌청하고, 이게 사실은 포컬의 장점이라는 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유토피아를 이렇게 대하면 전에 들었던 곡도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들어서 또 즐거운 그런 스피커죠. 오늘은 지난번에 들었었던 텔로스 690으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음악 들어보시죠.
네, 유토피아 라인업을 톨보이들만 보면 스칼라 유토피아,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그 옆에는 스텔라 유토피아, 맨 위에 그랑데 유토피아, 이렇게 총 4모델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2개씩, 2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스칼라와 마에스트로가 하나, 그 다음에 스텔라와 그랑데가 하나.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4모델이 전부 3웨이 구조인 건 똑같아요. 근데 유닛 수가 다르고 박스 수가 달라요. 근데 스칼라 유토피아랑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베이스와 미드레인지 사이에 트위터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 유토피아의 볼륨을 늘리면서 베이스를 하나 더 추가한 게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스칼라와 마에스트로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근데 스텔라부터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상하에 똑같은 6.5인치 미드레인지를 둔 구조. 이 2개가 바로 스텔라와 그랑데예요. 그랑데 유토피아는 물론 위에 베이스를 하나 더 둔 이런 구조로 확장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나눠지고, 스텔라 유토피아와 그랑데 유토피아는 또 13인치 이상의 대구경 우퍼를 쓰다 보니 이걸 컨트롤 만한 자석을 일반 자석이 아닌 전자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EM 버전이라고 하죠. 전자석. 전기를 꽂아야 자석이 되는 이런 전원부가 따로 있어요. 이게 2그룹을 나누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됩니다. 하여튼 스칼라 유토피아는 그런 유토피아 톨보이 라인의 막내로서 딱 그 3웨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갖추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일반 거실 공간에 가장 무난한, 그리고 가장 또 산뜻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조합과 여러 환경에서 시청을 많이 해봤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다시 또 듣고 싶은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텔러스 690으로 시청을 해보면, 지난번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와인 오디오 가서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로 시청을 했었죠.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배치를 하거나 뭐 뒷공간을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도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큼 스텔라 유토피아까지 아주 여유 있는 드라이브, 이런 걸 보여줘서 텔러스 690은 칭찬을 많이 했었죠. 저희가 원바디의 인티앰프라고 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마 골드문트에서 그런 거 좀 한번 놀래봐라 라고 만든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앰프가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로 드라이브가 대단히 뛰어났었습니다. 당연히 스칼라 유토피아에는 여유가 있어요. 풀바디가 돼요. 이전의 텔러스하고는 590을 예를 들면 590보다 두터움도 좀 늘어났고 불과 출력이 한 3-40W가 늘어났는데도 드라이브의 품질이 좀 달라요. 스타일도 좀 다르고. 그래서 스칼라 유토피아를 쉽게 마치 축구공이나 농구공이 아니라 몸의 중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핸들링할 수 있는 중량이 있는 공이 아니라
테니스 공 정도의 아주 쉽게 파워에 늘려갈 수 있는, 그냥 힘을 강하게 때려주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보낼 수 있는 이 정도의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스칼라 유토피아가 베이스가 단정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텔로스 690으로 드라이브를 하니까 풀바디가 되면서 좀 더 많이 울려요. 그러면서도 그 울림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통제되어 있는 베이스의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처음에 들어본 이 포플레이의 101 이스트 바운드를 들어보면 이 베이스가 처음에 나오는 킥드럼이 좀 더 육중해진 느낌은 확실하고 좀 더 두터워졌어요. 근데 무겁거나 동작이 이렇게 육중한 느낌보다는 되게 잘 통제돼서 정확하게 움직인다, 이런 느낌? 이게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게 이전에 텔로스 590이나 지금 다른 앰프로 드라이브 했을 때 스칼라 유토피아랑 달라요. 스칼라 유토피아가 이 정도 인티 앰프 중에 꽤 고급의 인티 앰프, 드라이브를 꽤 잘하고 전원부가 꽤 큰 인티 앰프로 드라이브를 해도 울림을 조금씩 남겼었어요. 근데 텔로스 690으로 드라이브를 하니까 지금 101 이스트 바운드 같은 곡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이런 게 또 얼마 전에 들었던 690 생각이 다시 또 나게 그렇게 만드네요. 그 베이스와 기타 드럼, 그 상위 심벌이나 그다음에 스네어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타가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일체감이 많이 생겨 있어요. 베이스가 잘 움직이니까, 아주 쉽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상위 대역들에서 움직이는 그런 악기들의 동작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느낌. 근데 전반적인 결은 살짝 두께가 생겼습니다. 이게 텔로스 690이 50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에요. 윤곽은 대단히 매끄러운데 살집이 살짝 생겼고 능수능란하게 스칼라 유토피아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생기는 전체적인 악기의 일체감. 이게 지금 처음에 들은 101 이스트 바운드가 다른 시스템과 스피커에서 들었던 소리에서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드문트의 성향과 포칼의 성향이 잘 맞물려서 나타나는 부분, 뭐 골드문트도 더 좋은 조합도 있고 포칼도 더 좋은 조합이 있긴 하지만 이 둘이 만났을 때 그런 조합과는 다른 가장 좋은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런 상쾌하고 아주 청량한 느낌이에요. 이 두 브랜드가 각기 자랑하는 그런 영역들인데 아주 둘이 잘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바로크 악기들이 연주하는 그 바하의 두 대의 바이올린이라는 협주곡, 왼쪽에 레이저포죠, 오른쪽에 앤드류 멘치가 연주하는, 서로 대역이 약간 다른, 그래서 두 대의 바이올린이거든요. 요 음색의 변화와 아주 청량하게, 그리고 특유의 그 서정미가 이렇게 서려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어떤 개운함과 감성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게 만든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뭐 텔로스 690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텔로스 690이 590에서 가장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하튼 스칼라 유토피아에서 이런 곡도 전체로 통제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음이 아주 산뜻하게 들린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곡이 좀 뒤엉키기 시작하면 베이스 음이 어디서 뒤에서 나온지도 참 의식하기 좀 어렵고 높은 대역에서만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기본적으로 뒤쪽에 베이스 악기들, 바속 컨티뉴어들이 살짝 드리웠을 때 이 전체적인 곡의 느낌이 잘 살아나는데, 그래서 청순함과 아까 말한 서정미, 그리고 뒤쪽에 드리운 이런 살짝 그 배음들 같은 저현 악기들, 이런 조합이 아주 멋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산뜻하기도 하지만 뭔가 중량감을 이렇게 놓치지 않는 이런 바하의 두 대의 바이올린 위한 협주곡이 아주 멋지게 들려서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제일 편안하게 듣는 그 Look of Love 같은 곡, 이런 곡은 사실 이 조합이 제일 잘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예요. 편안하고 윤택하되 이렇게 뭔가 좀 번지는 느낌 같은 걸 거의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이 시스템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 물론 아까 바로크 연주나 101 이스트바운드의 그런 다이나믹도 좋지만 이런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곡이 더 또렷하고 품질이 올라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한 곡들의 품질이 이렇게 편차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인데, 이 곡이 좀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아요. 좀 더 산뜻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그대로 좀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배경 속에 보컬이 딱 등장하면 이 뒤쪽에 이 스크린, 사실 뭐 디퓨저 역할도 안 하고 반사가 되는 물질인데 뒤쪽에 스테이징이 아주 선명하게 잘 맺힙니다. 이미징도 그렇고요.
스칼라 유토피아는 이 텔러스 690한테는 굉장히 여유로운 존재로, 바꿔서 말하면 스칼라 유토피아의 많은 부분들을 더 보여주는 그런 조합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스칼라 유토피아를 너무 강성으로 대출력으로 몰아붙이거나 너무 선명함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너무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스피커의 어떤 절반 이상의 성능이 발휘 못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처럼 소리가 나야 이게 스칼라 유토피아의 소리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스칼라 유토피아를 기본으로 해서 이 다음부터 상위, 마에스트로, 스텔라, 그 다음에 그란데 유토피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다음 시간부터 또 하나씩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칼라 유토피아를 텔로스 690으로 유토피아 시리즈의 시작점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마에스트로를 만나게 되겠죠. 다음 시간에 마에스트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